네, 이어서 우리 지역의 활기찬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활기찬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소설을 쓰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이 청소년 문학 부문 베스트 작가시거든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또 어떤 소설을 쓰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로 딱 등단 20년 됐고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예, 그동안에 2권의 소설집과 네. 시간을 파는 상점 외에 여러 권의 장편 소설을 발표하고 있고요. 네. 요즘엔 청소년 소설 위주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글을 쓰고자 하는 태도로 네. 예,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소년 문학 위주로 이제 작품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네. 성인들 사이에서 뭐 간혹가다 청소년 문학 이렇게 하면서 좀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청소년 문학의 무게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작가님, 청소년 문학을 이렇게 쓰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2004년도에 그 네. 단편 소설로 등단을 하게 됐고요. 네. 일반 문학을 쭉 하고 또 단편 소설을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소설 쓰기가 굉장히 좀 버겁고 힘들고 좀 힘에 부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가 떨어질 때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을 하면 답을 찾아가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음을 시작을 했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러면 소설은 왜 재미있게 느꼈지? 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소설책을 많이 읽었었고요. 학창 시절에. 네. 이제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이제 소설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해서 왔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더 강화하면은 내가 조금 소설 쓰기에 버거운 부분을 조금 보충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장르를 좀 찾아보다가 만난 것이 청소년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초중고 아이들을 많이 좀 만났어요. 학교 밖에서 네. 논술 선생님을 한 15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네. 하는데 또 저도 반대로 어른의 입장에서 또 선생님의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네. 많은데 이거를 입말로 그대로 하게 되면 그 엄마나 학교 선생님하고 별반 다르지 않겠다. 아이들이 잔소리로 듣지 잔소리.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잔소리가 되지 않게끔 한번 이야기로 완곡하게 한번 다가가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청소년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워낙 또 작가님께서 소통하시길 좋아하시니까 실제로도 이 청소년들과 강연 자리를 많이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어떻던가요? 네, 제가 꽤 그래도 1년에 강연이 좀 많은 편인데요. 네. 제가 이제 공공도서관이나 각 이제 학교에 전국에 있는 학교에 많이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그 강연을 갈 때의 딱 그 곳에 주최하는 곳에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쓴 책을 한 권이라도 꼭 읽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많이 책을 읽질 않잖아요. 이게 모든 경쟁 상대가 스마트폰이 될 정도로 그렇죠. 많이 이제 책을 못 읽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가는 시간만큼이라도 책을 한 권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제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와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이제 강연을 끝나갈 쯤에는 눈빛이 아이들이 확연히 바뀌어 있는 거를 제가 좀 보게 돼요. 좀 어떻게 바뀝니까? 눈빛이 좀 이렇게 좀 빛이 난다라든가 네. 뭔가 나도 좀 해봐야겠다라든가 네. 뭔가 좀 나도 시간을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써봐야 되겠다라든가 네. 이런 게 좀 제가 눈빛으로 답을 받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아이돌도 아닌데 네. 아이돌 이상의 그 함성을 질러줘요. 제가 가게 되면. 제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에 살아서 있어요. 라는 그런 거를 들려줄 때는 네. 제가 정말 먼 거리지만 네. 잘 갔구나. 그리고 소설 쓰기를 정말 잘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강연하면서 드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작가님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하나의 작품이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시간을 파는 상점, 이 시리즈 이 작품이 참 화려한데 이력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분에 넘치게 네. 저한테 영광을 많이 갖다 준 책이에요. 네. 이 시간을 파는 상점은 제가 청소년 장편 소설로 처음 쓴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을 쓸 때 세상에 그냥 일반적으로 출간을 해도 되긴 하지만 좀 괜찮은 옷을 입혀서 세상에 좀 내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학상에 공모를 했고요. 아주 운 좋게도 또 당선작이 됐고요. 네. 더 운 좋게도 또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책을 내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네. 저도 굉장히 좀 놀랐어요. 네. 그때 당시에 종합 서적 순위 5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자막에 5위라고 나와 네.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현대인에게 또 시간은 곧 돈이다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쵸.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많아도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보통은 다 바빠, 나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거로 소설 제목을 삼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반응이 뜨거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한 도시 한 책 읽기에도 제가 보기로는 전국에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와. 그리고 뭐 한 학교 한 책 읽기도 네. 많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로 완곡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어서 네. 학교에서도 많이 추천 도서로 쓰게 되어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이 화려하게 된 것 네.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청주시에서도 책 읽는 청주 대표 도시로 이 책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작가님이 풀어내고 싶으셨던 가치는 어떤 걸까요? 작년에 시간을 파는 상점 3까지 이제 출간을 했어요. 네. 1권부터 2권, 3권까지 출간하는데 총 이제 12년이 걸렸어요. 제가 이렇게 그 시간에 대해서 천착하게 된 것은 청소년들의 죽음 때문이었었거든요. 네. 그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목숨을 버리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요. 그 청소년들의 죽음 소식을 제가 뉴스로 접할 때마다 내 아이가 마치 어떻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그럴 때 또 본질적인 물음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청소년 친구들의 죽음이 이렇게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네. 제가 한번 헤아려 보게 됐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시간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많이 맞이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면 시간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접하게 해준다면 네.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자. 네. 내가 아주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또 새로운 시간이 온다라는 것만 안다면 우리 곁에 아직도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1권에서 주로 다룬 건 시간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지나가기도 하고 쌓이기도 한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좀 풀어 썼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시간을 쓴 주체가 결국은 다 받게 된다는 이야기여서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쓰는 주제가 내가 쓰는 시간이 곧 나를 만든다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그렇군요. 요즘 뭐 아이들이 사교육도 많고 뭐 학교 수업도 너무 바빠서 책 읽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학이 그만큼 왜 중요할까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청소년기에는 주로 이제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요. 소설은 저한테 제 인생의 스승이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정도로 저는 모든 것을 소설 속에서 배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에요. 그 갈등이 어떻게 생겼고 인간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가를 내가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에 대해서 대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읽기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또
문학의 어떤 큰 힘이기도 해요. 네. 대입해 보면서 나도 내가 만약에 그 주인공이었다면, 내가 그 등장인물이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까, 어떤 선택을 해야지만이 내 인생이 조금 더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그 문학 속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소설 속에는 어쨌든 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천태만상, 네. 뭐 각양각색 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가 만날 거예요. 사회에서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소설 속에서 미리 모의로 저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문학 속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도 좋고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소설을 꼭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삶의 어떤 방법을, 문제 해결 방법을 실질적으로 거기서 배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또 소설을 읽다 보면 본질적으로 이런 물음까지 가게 돼요. 다들 살면서 한 번쯤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삶은 무엇이고 인간이란 무엇이고 네. 나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찾아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꼭 많이 좀 권하고 싶은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작가님께서 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인생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특별히 우리 청소년 문학을 구상할 때 신경 쓰는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라고 제가 이제 청소년 소설로 말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의 고민과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부대끼는 지점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 좀 다르게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저는 소설 속에서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청소년들의 죽음 때문에 이제 시간을 파는 상점을 써서 시간은 그렇게 나에게 절망적인 시간만 있는 게 아니야라는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소설을 쓴 것처럼 네. 또 요즘에는 또 학교 폭력도 굉장히 또 나날이 양상이 굉장히 좀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왜 이 폭력이 멈추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또 안 할 수도 없는데요. 네.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내 생각은 이런데 너희들은 어때? 라는 걸로 해서 이제 붉은 무늬 상자라든가 이런 소설을 또 내기도 했고요. 네. 사람은 또 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네.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갖고 있던 지위나 또 재물이나 재산 이런 게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라는 것 때문에 쓰게 된 책이 무례한 상속이나 아니면은 내일은 내일에게나 네. 이렇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 생각을 소설화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청소년 작품, 소설 이외에도 뭐 다른 작품, 다른 장르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제가 뭐 듣기로는 여행을 또 좋아하신다고 네. 들어가지고 이 여행 뭐 관련 뭐 에세이 같은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여행 에세이나 그냥 제 소설을 보고 네. 여러 출판사에서 에세이도 참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에세이 제안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저는 에세이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소설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훨씬 좋아해서 네. 이제 다 고사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했고 네. 그래도 제가 또 여행을 좋아하니까 한 번쯤은 평생 한 번쯤은 여행 에세이 한 거는 좀 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꿈으로 지금 갖고 있는 편이고요. 오. 네. 저는 일반 문학으로 등단을 했으니까 또 언젠가는 또 아주 큰 이야기를 하나 좀 꼭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저한테 저는 이야기를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야기가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반드시 또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오게 되면 일반 문학으로도 장편 소설을 꼭 하나 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도 청소년 문학 작가님으로 모셔봤는데 사실 어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계획은 소설 쓰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쓰는 게 계획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작보다 나은 작품을 쓰는 것, 그게 이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소원이 있다면 정말 생명력이 오래가는 소설을 하나 좀 더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없다라도 김선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갔구나라고 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제 책이 읽혀지길 바라는 작품을 하나 꼭 남기고 싶은 게 제 이제 계획이기도 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기찬 인터뷰는요, 청소년 문학 베스트셀러이신 김선영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야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